사막 한가운데 인간이 만든 산이 서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라면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저것은 무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린 돌의 기도 같다고요. 바로 이 순간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피라미드는 왜 저토록 거대해야 했을까요?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저 돌들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며 신비라는 단어를 꺼내게 될까요? 오늘은 피라미드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들을 차분히 걷어내고 그 자리에 고대 이집트인들의 현실과 믿음, 권력과 기술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피라미드의 비밀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피라미드를 이해하려면 고대 이집트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꿈꿨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이동이었고 문이었습니다. 다만 그 문을 통과하려면 이 세상에서의 질서와 다음 세상에서의 질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개념 중 하나가 마아트, 곧 우주의 질서와 조화입니다. 파라오는 단지 왕이 아니라 그 질서를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고 파라오의 안녕은 곧 나라의 안녕과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질서는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은 단순한 매장 시설이 아니라 국가가 유지되는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피라미드는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어 놓은 거대한 선원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 태양의 빛을 받는 표면, 그리고 불변의 돌. 이것은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과 태양의 길로 합류한다는 믿음을 공간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비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를 들으면 먼저 묻습니다. 저 엄청난 돌을 어떻게 옮겼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노예가 만든 것이 아닌가? 아주 오랫동안 널리 퍼졌던 이미지는 채찍에 맞으며 돌을 끄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피라미드 건설이 단순한 노예 노동의 결과라기보다 국가가 조직한 대규모 공공사업, 그리고 숙련 노동자들의 기술과 행정 능력이 결합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 주변에서 발견되는 노동자들의 거주 흔적과 무덤, 그리고 작업의 체계는 아무렇게나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한 대우를 받으며 동원된 노동 집단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나일강의 범람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농사일이 어려워지니 국가가 사람들을 모아 공사를 진행하기 유리했습니다. 말하자면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계절과 행정, 식량 배급과 숙련 기술이 맞물린 국가 운영의 결정체였습니다. 돌을 쌓아 올린 것은 손이었지만 그 손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국가의 조직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어떠했을까요? 피라미드는 마술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학과 측량, 석재 가공과 운송,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과 노하우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의 면이 정확한 방향을 향하고 기울기가 일정하며 구조가 오랜 세월 버티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관찰했고 별과 태양의 움직임을 삶의 리듬으로 삼았습니다. 그 관찰은 건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정렬은 우주의 질서를 인간의 손으로 맞추려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돌의 운송 또한 상상보다 현실적입니다. 사막 위를 굴리기보다 길을 다지고 썰매를 사용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리는 방식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거대한 돌이 움직이는 장면을 떠올리실 때 기적을 상상하기보다 수많은 사람의 호흡과 구호, 밧줄의 긴장, 일정한 리듬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대의 공학입니다. 그리고 그 공학은 피라미드를 신비가 아닌 인간의 성취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를 단지 기술의 승리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피라미드는 보이기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사막의 수평선 어디에서든 눈에 들어오게 만든 구조물은 그 자체로 권력의 언어입니다. 파라오의 무덤이 거대할수록 파라오의 권력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과정은 곧 국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안정감도 줍니다.
왕이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 국가가 사람을 먹이고 조직할 수 있다는 체감, 종교적 세계관이 현실의 돌로 구현되는 경험. 피라미드는 신과 인간, 권력과 믿음이 하나의 실루엣으로 합쳐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무덤인 동시에 왕권의 상징이며 종교의 표상이며 국가의 행정 능력을 증명하는 거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 비밀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부는 겉모습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로와 방, 무게를 분산시키는 구조, 그리고 의도를 알기 어려운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라오의 시신과 부장품은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물이었고, 동시에 약탈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피라미드가 결국 약탈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 방어의 노력은 내부 구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집트는 피라미드만으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왕들의 무덤이 계곡의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보이는 영혼과 숨겨진 안전 사이에서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피라미드는 어느 시대의 정답이었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고대 이집트가 현실과 믿음을 끊임없이 조정해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라미드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는 거대한 돌무더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시간에 맞서 싸운 흔적입니다. 수명이 짧은 개인이 세대를 건너는 구조물을 만들며 영혼을 꿈꾸었던 장면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권력의 꿈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노동이기도 하며 신앙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밀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답을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신앙과 권력, 기술과 노동, 두려움과 희망이 같은 돌 속에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라미드는 외계의 유물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가 가진 세계관과 국가 운영 능력, 그리고 인간의 손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늘을 향한 돌의 기도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돌 속에는 죽음을 넘어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이 들어있고 태양과 별의 길로 합류하고 싶었던 꿈이 들어있으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인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들어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비밀은 숨겨진 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인간들의 믿음과 체계 속에 있습니다. 사막의 고요 속에서 여전히 서 있는 그 거대한 삼각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영원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 어떤 사회를 조직하는가?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피라미드는 앞으로도 계속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